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 많이 추우시죠? 오늘 공부할 때가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이 국토계획법. 원래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습니다. 이제 국토를 이용할 때 토지 이용에 대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 개인이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토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첫날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 공부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단위로 이들의 관할구역장들에게 일정한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 재량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 허가를 한다, 인가를 한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고, 오늘 공부할 거 1시간 정도 도시개발법 공부하게 되는데, 도시개발법의 주인공은 좀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권, 입안권자가 이 사람들이 입안하고요. 입안. 그리고 결정은 시장 군수는 못하고, 결정은 국장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지사가 하고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와 그리고 대도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입안에서도 이 사람들만 꼭 입안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장이나 도지사가 또 입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입안하는데, 결정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렇죠. 물론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시장군수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은 용, 기, 지, 도가 있고, 이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하는 게 있고, 이건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이제 이것은 새롭게 도시개발법과 도시 정비사업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오늘 또, 이거는 도시개발법은 조금 할 겁니다. 공부를. 이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고,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또 나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뉩니다. 관리지역도 나뉘고요. 이렇게. 이게 용도지역 이렇게 나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이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하는 것들,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허용되는 건폐율, 또 허용되는 용적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는데, 이렇게 규제를 받는 계획을 세우는 하에서 우리가 이 토지를 이용할 때요,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토지를 개발한다,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씁니다. 앞에는 당연히 우리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개발 행위겠죠. 인적성 개발 행위 이런 거 아니고, 개발 행위,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허가를 받아라 하는 것이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 건축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등등등이 있는데, 오늘 공부할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 교재 순서 한번 보고 칠판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다시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볼 건데요. 193페이지. 자, 지금 우리가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특광별별시장 군수이 정해준 규칙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근데 그 개발행위 먼저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하는 것이 있고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 어떤 때는 이것만 아느냐 모르냐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과 이번에 허용 대상 하는 말 있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4페이지. 그래서 1번에 응급조치 하는 말이 있고 3번에 경미한 행위 있는데 그 경미한 행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칠판에서 확인하고 교재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시면 얘는 맨 밑에 조건부 허가 하는 게 있는데 무슨 허가, 인가, 승인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역시 허가를 할 때 기반시설을 설치해라 또는 환경위해 방지 조치를 해놓고 개발을 해라 하는 허가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허가 기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를 할 때 무한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토지 형질 변경 같은 것들은 이제 땅을 갈아엎는 것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허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 공부해야 되고. 허가 기준 등의 그런 그 밑에 있는 허가 기준 개발행 허가의 규모라는 게 있죠 표에 그런 그 규모에 적합하게 이제 허가를 해야 되는 허가 기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8페이지 이 개발행 허가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 있는데 그것이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하는 것들 있는데 지금 줄 안 그어도 돼요. 좀 이따 그으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는 거죠. 제가 진도를 이렇게 빨리 나가진 않겠죠. 조금 이따 칠판에 써드리고 줄 그을 기회 드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꾸 이런 걸 자꾸 봐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지금 줄 긋는 것보다 줄 긋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 방안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202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할 때 아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랬습니까? 조건 그런 것들 말씀 설명할 때 다 연결되는 것들이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자꾸 들으시는 게 조금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걸 대비해서 뭘 해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이행보증금 예치를 하지 않는 면제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203페이지 이제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일정한 지역에 개발행위를 금지시키는 것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하는 게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209페이지 보시면 209페이지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는 게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또 일정한 지역에서는 또 다른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제한을 받는 두 가지 구역이 이제 여기 따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는 것은 여기서 공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뭐가 있어요? 용기지도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 허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이지 여기에 있는 용도지역이라는 거 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 그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193페이지부터 보는데요. 이게 자, 개발행위 토지를 개발행위는 건축물 건축할 때 이랑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허가를 받아라 이겁니다. 허가를 받아라. 근데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때 공작물 설치할 때도 어떻게 하는 허가를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허가 불효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다. 응급조치. 응급조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인데 허가를 받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응급조치. 먼저 허가를 받는 행위, 그만이 건축물 건축 그리고 경미한 행위라는 거 하나 있다고. 경미한 행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일정한 곳에 물건을 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하는 것들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인공적인 시설물을 공작물 그럽니다. 공작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도 공작물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집도 공작물이에요. 근데 공작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를 받는 건축물만 따로 떼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공작물.
근데 건축물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일정한 거주를 하거나 또는 용물을 보는 것이 이제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요건으로서 뭐 지붕과 기둥,벽 하는 것들도 사람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부에 가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 사람이 만든 것은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축물을 따로 뗀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 됩니다. 물건 쌓는 것도 허가 사항이고 평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허가 사항인데 물건 쌓기는 모든 경우가 허가 사항이 아니고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물건을 쌓는 것은 허가 사항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물건 쌓는 것은 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물건을 쌓을 때만 이제 허가사항,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물건을 쌓을 때.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사항인데 여기는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이거 같이 해서 토속 채취 허가사항이고 토지 분할 허가사항인데 얘는 좀 사전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사전에 지식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요 건축법에서 다시 공부할 거지만 자, 건축법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주거지역에서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해요. 안 해줍니다. 이 대지가 만약에 1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형이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서 이거 형이 가지고 이거 동생이 가지도록 이렇게 반 똑같이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다 없다? 없다죠? 제가 그래요. 주거지역에서 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 그랬죠? 반 나누면 얘가 50이 되는데 안 돼요. 이거는 될 수 있는데 얘는 안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어떻게 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을 할 수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고 했어요. 상업지역은 150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이거 그림 그리기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듣고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저절로. 자,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60 미만으로. 자, 이 숫자는 잊어버려 들어오는데 무슨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고 했죠? 자, 건축법상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이 60을 이렇게 말해요.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분할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분할 제한 면적 그런데 분할 제한 면적 같은 건 여기 공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소개를 받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을 못하게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을요 이렇게 똑같은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데 이렇게 50 형제가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저기 있죠.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토지 분할. 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건축물이 없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하냐? 허가를 받아라. 뭐가 없을 때요? 건축물이 없을 때. 있을 때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나눠요. 200인 대지를 100 나눈다. 허가사항이다. 허가사항 아니다. 이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만으로 할 때만 허가 받는 거예요. 미만으로 할 때만. 일정한 면적 60 같은 걸 외우는 게 아니고 너무 작게 쪼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것이 여기다 뭐 낚시 자판대 같은 거 하나 놓고서 분양해도 쓸모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뭐 한 5제곱미터 해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 충분히 쓸모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사람이 필요가 없어서 남에게 팔면은 그 사람 낚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대한민국에 그만큼 필요 없는 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투리 땅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작게 할 때는 허가 받으라는 말이에요. 토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분할해서 누가 파는 것도 뭐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용 개발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뭔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잘 들어야지 외우지 않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그림 그리기 아니고 자 이렇게 너무나 잘게 땅을 쪼갰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양도되면 필요 없는 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허가 받으라고 했죠. 도로가 있고요. 여기가 대지가 있는데 도로를 이렇게 넓힙니다. 넓히기 때문에
이 대지가 50제곱미터입니다. 주거지역인데 이렇게 토지를 분할 때 이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설명 들은 분은 짐작할 수 있죠? 못해요? 할 수 있죠? 왜 분할할 때 허가 받으라고 했어요? 쓸모없는 자투리 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쓸모없는 자투리 땅인가요? 아니죠? 도로에 편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사도예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또 이게 만약에요. 이 도로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고시가 되면 무슨 도면을 고시한다고요? 지형도면. 자,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지형도면 고시됐다는 건 도시군 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됐다는 거. 지금 말한 그 똑같은 거예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았던 도시군 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던 또는 공용지,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공공용지는 이런 공원, 도로 하는 모든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땅을 공공용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란 말에도 아까 사도라든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됐다라든가 하는 말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용지로 쓰고 싶다. 이때도 허가할 필요 없어요. 공용지는 이제 행정청이 사용하는 토지를 공용지 하는데 공용지나 공공용지나 어쨌든 공적인 그런 부지로 일부 편입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왜 그런가를 다 순서적으로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했어도 또 기억을 안 하고 오래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 잊어먹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만만 써놓겠습니다. 일단 또 다음 시간에 다음 회차에 또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안 써도. 자, 토지 분할 때 무슨 면적 미만으로 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잊어먹더라도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없는 대지. 있는 건 허가 안 해줘요. 아예. 없는 대지.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이거 미만이라는 것은 못한다. 금지 면적. 못해요. 아예. 아까 건축물 있는 대지는 요 560 미만으로 분할을 못한다. 이게 분할 제한 면적. 근데 못하는 면적 미만으로 할 때 그것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아예 못해요. 60 미만으로 안 해줘. 사람이 살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 해주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이거 미만으로 분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상관 안 해요. 국토교육부에서. 어차피 건축부에서 60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 금지하고 있고 또 건폐율, 용적률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충분히 건축부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미만으로 분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흙을 다듬는 것 모든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에 무슨 인위적인 물리력을 가한 행위는 다 형질 변경이다 생각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할 때요? 경작, 농사 짓는 거, 농사. 밭농사 같은 것들은 1년에 3번, 4번, 5번까지 6번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토지 형질변경 해야 되거든요. 흙을 갈아엎는 게 다 형질변경입니다. 왜 농사 짓는 형질변경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허가 받는다, 경운기질 하는데 허가 받는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없죠? 허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받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또 있는데 그것은 3월 달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물건을 쌓을 때 허가 받아라 이랬죠? 농사 지을 때 허가 안 받는다고 제가. 여기도 농사 지을 때 허가 안 받아요. 왜 그래요? 무슨 지역이 빠져있죠? 여기 뭐가 빠졌어요? 농림지역 빠져있죠? 녹관, 농자가 아니고 녹관자 이렇게 썼죠?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농산물 수확한 것을 농산물 수확해서 농지 옆에 밭두렁 같은 데 쌓아놓는 거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이제 빠져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건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다롭게 내지 않지만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관농자 우리가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울 때가 많은데 성질이 비슷하니까. 왜 그래? 도시지역과 이 녹관농자 지역으로 나눠서 여기 도시적 주상공은 개발하는 곳이고 나머지는 개발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녹관농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물건 쌓는 것은 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은 면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꼼꼼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면 알 수 있겠고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허가사항인데 여기도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건 이것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한 공작물 설치하는 것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것 허가받지 않는 것이 있지만 이거 농사 짓는 것은 대체로 허가받지 않는 것이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근데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공작물은 사람이 만든 모든 시설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별장 하나 짓고 정원에다가 석등을 하나 설치하고 싶습니다. 석등 설치해서 밤에 거기서 옆에서 뭐 놀기도 하고 하려고. 근데 전에 공부할 때 건축물이 아닌 모든 시설물 공작물이고 이거 허가를 받아라 이랬는데 설치를 할 때 허가 받아야 하는가? 옆집 사람 허가 안 받았다는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불용 일정한 우리 공법에서 이러한 행위는 허가 받으라 해도 경미한 행위들은 면제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아주 사소한 행위들. 물건 쌓는 것도 녹지지역에 물건 쌓을 때 허가 받아라 했지만 조금 뭐 벽돌 2장 쌓는다고 허가 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공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참고사항 말씀드리는데 도시지역에서 수평 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또 부피가 높이 1m 하면 50세제곱미터 되겠죠. 50세제곱미터 이하이고 무게가 50톤 이하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규모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규모 경미한 것들.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만약에 도시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그런데요. 도시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것이 또 150제곱미터 150세제곱미터 150톤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제가 분명히 참고삼아 말씀드렸는데 숫자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지나가면서 자꾸 하면서 이건 뭐 생각나면 생각하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해요. 이거 하는 순간 다른 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어. 근데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왜 이걸 안 하냐? 만약에 물건 쌓기도 이거하고 똑같으면 강의를 한번 해보겠어요. 물건 쌓기도 만약에 50, 50, 50 하면은 하겠는데 물건 쌓기는 수평 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래. 50이 아니고 또 부피는 또 50이 돼요. 무게는 50톤이 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도시역 밖에서는 얘는 도시역 밖에서는 150, 150, 150인데 물건 쌓기는 또 예외가 그냥 25, 50였는데 다시 뭐 250, 500, 500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가 상관계가 있어서 좀 규칙성이 좀 없어요. 규칙성이 있으면 좀 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규칙성이 있으면 하면서 그래도 나중에 체크해서 한 번 정도 보십시오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규칙성도 없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얘만 잘 하시고 여기서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안 해서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해도 틀리는 거니까. 이거 공부하면 어차피 틀리고 얘도 틀려 이제 공부를 하면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라도 확실해서 얘를 맞추시면 돼요. 자, 이것이 뭐예요? 개발이 허가입니다. 다시 보면 제가 국토계획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정해주면 그 계획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3종 일반 주거지이다 하면은 그 건축물이요 3종 일반 주거지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겠죠. 그걸 건축해야 되고요. 그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데 먼저 토지 형질변경 허가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면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긋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겠는데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어긋나면 안 되겠죠.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제 하나 공부했는데 그것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공부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할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을 합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이러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우리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 좀 공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얘하고 만약에 충돌하게 되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얘를 우선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번째, 주변에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하는 것은 너무 뻔한 말이고요. 자연환경이라든가 하는 것들 주변에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 관련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할 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사람이 사는 게 필요한 것 기반시설, 기반시설 확보 또는 기반시설 설치 용지 계획이 적절할 것,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추었을 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많이 추상적이죠.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상당한 또 재량이 있는 거예요. 이제 허가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허가할 때 지금 보다시피 이런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건부 허가. 기반시설이 부족할 때는 네가 수도, 하수도 또는 도로를 설치하면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거. 허가할 때 항상 제가 허가, 인가 승낙할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건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얌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보증금. 보증금 아셔도 돼요. 근데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해서 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게는 이행 보증금 예치를 하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무슨 공공기관 하는 것들은 이행 보증금 예치 안 합니다. 사인이 이행 보증금 예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허가 관련하고. 이러한 허가 기준은요, 여기 하나만 일단 말씀드리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준 면적은 용도지역, 일단 다시 그려야 되겠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우리나라의 토지의 용도지역입니다.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더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단순화시켰습니다.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고, 관리지역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네.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개발이 형질병력 허가를 해줍니다.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도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형질병력 허가를 해줍니다.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1만. 그리고 이제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고 보전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형질병력 허가를. 네, 이걸 지금 다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이제 3월 달에 외우기를 하고 지금은 3만짜리는 아실 수 있겠죠. 3만짜리. 이런 게 있다는 거. 다 알면은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를 몰라요. 숫자에 매몰돼서.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해주는 게 어디라고요? 관리적, 공업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공업관리 농림지역은 3만 미만. 다른 거는 만 아니면 5천입니다. 연락하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한번 외워보시고.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게 기준 면적에 적합할 것. 형질병이 있었죠, 이게. 형질병 허가 신청을 했어요. 내가 공장을 크게 짓고 싶은데 계획관리지역에서 5만 제곱미터 땅을 갈아엎고 공장을 짓겠다.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주거지역에서 집을 아주 크게 짓고 싶다. 3만 제곱미터 하고 싶다.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좀 비좁지만 만 제곱미터에 살아라 이렇게 해줘요. 허가를 얼마? 만 제곱미터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이게 기준 면적에 적합할 것, 이 면적. 그리고 아까 말씀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용도지역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제한이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거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거 이거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 저런 제한을 받아라. 그리고 건폐율 같은 거 이런 건폐율 3종 일반 주거는 50 이하에서 다 대한민국에 다 50인가요? 3종 일반 주거죠? 아니죠? 뭐마다 달라요? 자치단체마다 다르죠? 조례로 달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실제 몰라서 현업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50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이것만 공부해서 시험 보면서 달달 외웠기 때문에. 근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게 50일 수도 있고 45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법안에 이제 적합해야 돼요. 도시군계획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도시군계획서를 사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대지가 있는데 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1월 22일부터 시작해서 5월 7일에 끝내서 아버지한테 드리겠다 해가지고 개발이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한테 드리겠다 이건 말할 필요 없어요. 시장군수에게. 그래서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허가권자가요. 여기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에게 물어봐요. 이제 내가 이거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네가 공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느냐 물어봐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어때요?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의견을 듣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가 나는 공사를 뭐 6월 10일에 할 건데 뭐 공사하는데 방해가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아버지랑 싸웠는지 5월 4일에 끝내서 아들한테 주겠다. 어때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변경했어요. 변경했죠? 기간 변경했죠? 원래는요. 여기에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변경은 또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변경하는 것 중에 이처럼 사업기간을 어떻게 했어요? 사업기간을 단축했죠? 단축할 때는 변경 안 받아야 돼요. 허가를 안 받아야 돼요. 사업기간 단축. 처럼 사업기간 단축하는 것들은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받아야 돼요. 사업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5% 범위 안에서 사업 면적 5% 범위 안에서 사업 면적을 축소하면 이 사람에게 방해가 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면적 얼마?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것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역으로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볼게요. 이 사람이 6월 20일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다. 사업기간 연장하면 여기는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사업 면적을 확장해도 그러겠죠. 확장하면 이 사업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면적을 5%에서 축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허가를 받는데 늘리거나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아니면 예습 삼아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의사, 의견 청취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본래 결정했던 것을 변경할 때 그런 기초의사, 의견 청취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할 때도 처음에 거친 절차는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다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경미한 변경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요. 이런 말 특별히 없을 때 변경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경미한 변경할 때는 허가받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경미한 변경은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 공부에서 너무나 많고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 하진 않고 이처럼 이해할 수 있는 본문 설명을 듣고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 정도까지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와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드렸지만 이것만 다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허가 기준에 이것도 있다는 것도 한번 들을 수 있죠. 다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도 허가의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하는 것은 뭐 틀린 말로 나올 수가 없고 이것도 뭐 틀린 말로 얘네들은 다 틀린 말로 나올 만한 거 없습니다. 이걸 뭐 틀리게 되겠습니까? 지문 중에. 근데 그때 한번 우리 기출문제 중에 아주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험에서요. 다음 중 개발행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5개를 다 내놨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간단하게 써놨지만 실제 지문은 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그래서 5개를 다 해놨는데 1단계, 5번 5개. 그래서 공부 어지간히 한 사람도 5개 맞춘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찍은 사람은 오히려 맞춘 사람 있겠지만 5개가 있고 지문이 되게 길다 보니까 막 공부하다가요. 무슨 자연환경, 호소 이런 게 있어요. 호소. 그러니까 혹시 호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호수에 틀린 말 아닌가? 이게 틀렸나? 하나 빼고 4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5개라고 생각하는 게 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잘 없죠? 시험에서.
다음 5개 해놓고 다음 좀 맞는 것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3개 아니면 4개겠지 하고서 이제 뭐 찾아봐요. 틀린 것을 억지로. 이걸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의하는 저도 글씨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그대로 외울 수는 없어요. 법을 보고서 말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5개인가 아닌가 할 때 뭐 혹시 뭐 제가 시험 봐도 그럴 거예요. 뭐 혹시 틀린 거 없나 이렇게 읽어보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이제. 물론 저는 맞추겠지만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근데 그렇게 또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얘네들 정도 맞는 말 나올 것이 나오면 지문 중에 하나. 그리고 작년에 이제 종합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도 뭐 종합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절할 것 또 개발행 허가 기준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정도 나오거나 이제 하고 다른 것들 지문 섞어내가 이럴 겁니다. 얘는 이제 직접 면접과 관련된 거니까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직접 수치 틀리게 하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여기서 숫자가 관련해서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관련해서 아까 조건부가 말씀드렸고요. 조건을 붙일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금액의 20%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그런데 여기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는데 허가 기준 있죠? 이 허가 기준을 또 일정한 용도지역에 따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의 용도지역은요 크게 4가지가 있고 저기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렇게 여기는 도시적이죠?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부자지역이 있고 도시적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 4개로 나누고 관리적은 3개로 나누고 또 여기에서 도시적에서 주상공농을 또 나누고 있죠. 그래서 다 해서 21가지 용도지역이 있는데 얘네들요 비슷한 성격끼리 다시 3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3가지. 시가화 용도 그리고 보전 용도. 시가화 용도는 이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저 설명도 드렸고 좀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용도 지역 중에 어디를 시가화 용도 그러겠어요? 어디를? 시가지화 하겠다는 거. 어디요? 어디요? 시가화 용도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생각하시는 분 없죠? 얘는 보전용도겠죠. 보전용도는 토지를 안 쓰겠다는 거, 개발을 안 하겠다는 거, 파헤치지 않겠다는 거. 얘는 파헤쳐서 건물 같은 거 짓겠다는 거.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은 개발하면 안 돼요. 녹지지역은 보전용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전용도는 개발을 안 하겠다는 거고 이건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3가지 그랬는데요. 유보용도 지역이 있어요. 유보. 이도저도 아닌 거 어쩌면 이도저도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경우에 따라 시가화 지역이 부족하게 되면 시가화 용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전용도처럼 개발을 안 하겠다는 거. 무슨 용도? 예? 무슨 용도예요? 추워서 얼어서 입이? 유보용도 지역. 유보용도 지역. 유보용도 지역으로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찾으라 그러면 뭘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보용도 지역. 어디를 유보용도 지역 하면 되겠어요?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슨 관리지역, 도시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도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외워서 하지 말고 찾을 수 있다면 그럼 계획관리지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자연녹지. 자연녹지예요.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서 찾으라고. 이해를 해서. 자연녹지. 이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 하는데 물론 그것까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얘네들이 개발 가능하다. 얘 성격 비슷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얘는 아실 수 있죠. 컴퓨터도 많이 주잖아요. 땅값이 제일 비싸다고 했죠. 분명히. 그거 잊어버리면 돈 벌기 힘들어요. 나중에.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역. 이게 유보용도지역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시가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눌러놓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기 포항에 아는 분이 자기 땅이 본래 자연녹지인데 공원으로 묶여 있었대요 그동안. 근데 공원이 풀리면서 한 3년 빨리 풀려주면서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걸 보전녹지로 바꾸더라고요. 용도변을 하려고 개발이 이제 공부할 거 있는데 개발이 허가를 이제 제한하겠대. 3년 동안 이제.
근데 자연 녹지를 보존 녹지 그러면서 문의를 했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공원에서 빨리 해제해 주니까 좋은 거다 이러면서 막 꼬시더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문의하시는데 얘가 보존 녹지로 바뀌는 순간 땅값은 엄청나게 차이 나겠죠 이제. 보존 녹지 같은 것들은 거의 뭐 이 매매 같은 거래가 안 됩니다. 안 사요. 보존 녹지는 언제 될지 몰라요. 요보용도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장 개발은 못해도 또 허용되는 건축물도 다르고 용적률도 다르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존 녹지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그건. 로또보다도 확률이 더 낮은 거죠 이제. 이런 그래서 계획관리 자연녹지는 유보용도 지역에 해당되는 걸 외우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한번 하시고 이번 달에 못 하셨으면 다음 달에 하시고 그래도 못하면 그 다음 달에 하시면 돼요. 근데 외운 사람들이죠. 근데 계속 외워야 된다 이말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좀 못 외웠다고 해서 그냥 외워주고 말지 그냥 충분히 조금 못 외우겠어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래요.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할게. 조금 전에 이제 답을 말씀하신 분의 말점 생산관리 지역이 있어요. 관리적과 녹지적은 관리적이 낫습니다. 더 좋아요 이게 관리적이 녹지적보다. 녹지적은 도시의 숨통이기 때문에 개발 못하고 녹지적은 다른 용도지역과 함께 개발도 못하고 녹각했잖아요. 각각. 그처럼 녹지적은 보호가 많이 돼요. 관리적은 다른 용도지역에 포함돼서 같이 개발할 수 있지만 녹지적은 각각의 용도지역 용법에 따른다는 것이 그래서 얘가 더 제한이 더 많은 거예요. 얘보다 관리적보다. 그래서 요 용도지역은 하나 더 찾으면 암기하면 생산관리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용적률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용적률이 나머지는 80 아니면 100이다 이랬는데 102개만 찾고 넘어왔어요. 102개. 하나를 찾게 되면 얘하고 헷갈려요. 근데 얘하고 그 용적률 100하고 차이에서 얘가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얘만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이 절반 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요보용도지역 무슨 지역 하나 외우면 돼요? 생산관리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한 5월, 6월, 7월, 8월 가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때 가서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한 유용성은 공부를 다 하고 시험 끝날 때까지도 모르실 거예요, 이제. 근데 많이 공부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헷갈려요, 충돌돼서. 그래서. 계획관리 자연녹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요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보존용도는 이거 말고 나머지죠? 나머지. 그러니까 녹지 중에 뭐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리고 관리 중에 보존관리,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까지 하면 헷갈려서 이제 안 돼요. 양이 많아지니까 이건 하지 말고 안 물어봐요. 혹시 시험에서 보존용도 지역을 물어볼 기회가 있다면 이거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용도지역은 공부를 계속하면서 아시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공부했는데 용도지역 무슨 막 도관농자도 모르는데 이걸 찾아라.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나중에 몇 바퀴 하면서 알고 나면 얘를 기억하면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가와 용도는 볼 필요도 없죠. 아실 수 있죠. 몇 번 보면 주상공 그죠? 그리고 자 보존농지역 그래서 안 봐도 돼요. 나중에 이거 정확히 하면 이거 알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용도지역 다 보면은. 계획관리 자연녹지는 딱 배우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워야 될 것은 유보용도지역은 뭐예요? 생산관리적, 생산관리적. 이것만 오늘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획관리 자연녹지 잊어먹어도 이거는 3월달, 5월달 하면 또 무슨 말 들으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유보용도지역은 생산관리적이다. 그리고 유보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막 자유분방해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생계 자유. 유보용도지요. 그래서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도 한번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유보용도지역 어디요? 생산관리지요. 이 유보용도지역은 여기에 있는 허가 기준 면적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나 공장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허가 신청하면서 5만 제곱미터 안 해줍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5만을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 그 계획관리지역의 관리지역을 보존할 필요가 강하다고 인정이 되면 심의를 거쳐서 너는 3만이 아니고 10,000밖에 못 해주겠다 이렇게 강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강화 완화될 수 있고 이건 있는 그대로 받는 거고 여기는 완화는 안 돼요.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서 강화될 수도 있어요.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본래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역의 자연환경은 특히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3,000밖에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보용도지역이 뭐예요? 강화될 수 있고 완화될 수 있는 거. 자, 허가 기준이라는 건 있는데 이 세 가지 용도지역의 유형에 따라서 강화되는 경우, 완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보용도지역. 이 요보용도지역은 이렇게 완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뭘 수립해요? 성장 관리 방안. 키우는 거예요. 토지를 키우는 거. 토지를 이용하는 거. 성장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 여기에 이제 요보용도 지역에서 앞으로 개발 행위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본래 허용되는 관리 지역에 뭐 창고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시가화가 진행됐어요. 여기 시가화 그랬죠? 시가화가 진행됐을 때 도시 지역에 뭐 덩그러니 창고 같은 것들이 있다든가 이러면 좀 보기 싫을 수 있죠. 그래서 미리부터 이 성장 관리 방안으로 그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은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돼요? 토지 이용과 관련될 때 개발 계획하는 것, 규제하는 것. 출발이 뭐예요? 저기 개발 행위 중에서 건공물 토토토 중에 건축물 용도 이거 규제를 해줘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창고 같은 건 이제 못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으로 여기 양산시의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또는 계획 관리 지역 자연 녹지일 때 개발 행위가 왕창 진행될 것 같다. 이러면 거기에 앞으로 시가화됐을 때 보기 싫은 창고를 못하게 한다라든가 하는 성장 관리 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수가 있어요. 양산시장이. 그래서 건축물 용도 정해줘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만 정해주면 끝이에요? 뭘 정해줘? 이거 나오면 줄줄이 나오는 게 있는데 건축물의 건폐율, 예, 용적률. 그리고 예,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죠? 건축물 건축할 때는 항상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 그 지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용도 지역에. 그럼 또 이것에 맞는 개발만 해야 돼요. 이제. 유보용도 지역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요. 보전용도 지역에도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전용도 지역. 그래서 이렇게 유보용도 원리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얘를 키우는 거고 얘는 키우는 게 아니지만 근데 현실에서는요.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이론적으로 정확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다음은 도시적에 양산시의 기본계획으로 보전용도다. 관리 계획으로 보전용도이다. 이렇게 정해놨어도 양산시의 그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급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필요하다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이제. 이론과 현실이 이렇게 그대로 맞기 어려워요. 자꾸 현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요? 요보용도 지역과 보전용도 지역. 앞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성장을 시키는 거죠. 성장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처럼 일정한 구역을 짜임새 있게 개발할 때는 높이도 규제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용건, 용이가 기계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높이는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얘는 필수 사항이 아니고 뭐예요? 임의적인 사항. 이거는 자, 성장 관리 방안에는 포함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은 얘는 뭐예요?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여야 하는 것 얘네들은 하여야 하는 것 얘는 할 수 있는 것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은 뭐 여기에 기반시설을 하나 더해서 뭐 5개 지문을 만들지 못할 뿐 없겠지만 5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문지가 하나 나올 거예요. 성장 관리 방안은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하면 틀린 거죠? 높이는 세모입니다. 세모.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 높이 이것은 여기서 나중에 헷갈릴지 모르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 그래서 키를 제한하면 안 되고 이것은 임의적인 사항이다. 규제하지 않고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 물론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뭐 규제는 규제지만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해야 됩니다. 일정 여기 어디에요? 유보용도 지역과 보전용도 지역을 대상으로서 수립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아까 여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럴 때 이행보증을 외쳐한다는데 조건을 붙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네가 이러한 환경 침해를 하지 않으면 허가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환경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3년 동안 개발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하는 허가 제한이라는 것도 있어요. 허가 제한. 양이 좀 많아서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칠판은 놔두겠습니다.